정리가 되는 듯한데 여전히 계파 간에 앙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외부에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던데요. 그중에 한 분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59명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지도부에서 져야죠. 지도부가 지휘해서 그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사태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피해 없이 할 것이냐. 그게 지도부의 역할이죠.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지금 황 대표가 초보 아닙니까? 네? 그 초보에 불구하고 우리가 24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론하면서 몇 마디 했잖아. 탄핵 프레임에서 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싫다잖아. 이유 없이 자유한국당이 싫다잖아. 그게 왜 싫겠어? 국민들 내리 속에서는 국정농단 탄핵 프레임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탄핵 프레임으로 선거 치르면 선거가 되겠냐? 친박 1중대, 2중대 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홍준표 전 대표 앞으로 모처럼 마이크를 지닌 기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히려 1일 1브리핑만 하겠다는 황 대표에 비해서요.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24년이나 정치했던 사람이다라고 오랜만에 일가를 하던데요. 지금 딱 짚어주신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황교안 지금 당대표가 사실 정치 신인으로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 안정적으로 적응을 해나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몇 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또 네. 자유한국당이 더 넓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가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친박들의 입김이 좀 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들리는 그런 얘기도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친박들이 주로 친박계 세력을 지지하고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전 대표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네. 딱 비교를 하시면서 사실 이 말씀은 늘 하시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비교를 하면 나 그 사람하고 비교했었을 때 네. 내가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뭐 여당이든 자기 당이든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대립점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네. 더 좋죠. 어쨌든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이라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또 마침 같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차별성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신 거죠. 네, 의원들이 지금 자리 다툼으로 혹은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여의도 연구원장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황교안 대표의 이 절제라고 해야 될지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의 이런 선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우선 황교안 대표가 첫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해서 대표 당선이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리더십을 안정화시켰다거나 안착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러면 그게 더 확장되고 내년 총선의 총사령탑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좀 꼬꾸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소통 능력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뭐 홍준표 전 대표 말처럼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그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과연 이른바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권이 달렸기 때문에 친박이든 비박이든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갈등이 이제 노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여망에 맞춰가지고 당을 쇄신할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고차방정식입니다. 네. 그 부분을 과연 황교안 대표가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시험 때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부족함, 그런 미흡함을 아마 밖에 있는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고 싶은데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홍준표 네. 전 대표가 이제 그 자기의 존재감을 아주 뿜뿜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게요. 문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과연 누가 설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당 문제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잠시 잊혀진 적이 있었죠.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연생은 맞지만 네. 그게 뭐 정치를 오래 한다고 더 뭐 정치력이 뛰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트럼프도 뭐 정치를 오래 했습니까? 결국 이제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황교안 대표는 초짜니까 실수가 많았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안에서 이제 잘 그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렇게 그 여러 그 정치 원로들도 만나고 하니까 네. 이제 많이 그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네. 그렇고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한쪽이 무조건 그 강세를 보이는 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저 대권 잠룡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네.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는 것이 옳은 걸로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훈수를 둔 내용 중에서 저는 공감하는 건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친박 프레임으로 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1중대, 2중대 싸움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네. 다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 한국당으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이나 지금 출마 예정자들은 지금 네. 속이 활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이 친박과 어떻게 결별할 것이며 네.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그리고 내부에 있어서 이른바 친박 프레임과 국정농단 프레임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분리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이 막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이어서 네.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수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그냥 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그런 안이한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 말은 좀 굉장히 네.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모범생보다는 짱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누구이냐라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